근데 메뉴는 와튼을 품기에는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와트는 별로냐 막 물어보잖아요. 얘도 좋거든요. 좋은 거 맞는데 근데 얘는 애초에 일단 첫 번째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기용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에 관한 이 정립부터 확실히 되어야 뭐 지금 앤더슨이나 다른 구단들이 자랑하는 볼란치 라인 예를 들면은 뭐 흐라벤베르흐, 카이세도, 뭐 수비맨드 이런 애들하고 조금이라도 비비거나 하지 본인의 셀링 포인트가 뭔지 확실하게 정착도 안 된 상태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본인의 약점 같은 경우에도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찾아가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와튼이 실제로 신체 경합에 진짜 취약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나는 불합격 요소라고 생각해. 요즘 축구에서 중앙 미드필더가 신체 경합에서 약점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걔는 도태돼요. 요즘 메타에서는. 그래서 나는 와튼이 물론 당연히 재능이 좋은 선수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있는 건 알겠지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한계점에 좀 많이 부딪힐 거다. 선수를 데려왔는데 얘가 방황을 하고 있어. 그 기간을 기다려줘야 될 필요도 있다. 와튼한테 예를 들면 7천만 파운드를 배정하고 앤더슨한테 7천만 파운드, 발레바한테 7천만 파운드, 누구한테 7천만 파운드 다 배정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 거금을 썼는데 얘가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하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불합리해요. 어려서 장기적으로 많이 유망한 건 알겠다만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볼 배급이 진짜 개사기라서 쓰고 싶은 사람들은 침 질질 흘릴만 해요. 예를 들면은 작은 맵으로 비유를 했을 때 이 아크 정면 앞에서 패스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땅볼 패스 시작했어. 쫙 넣어가지고 이 측면에 있는 윙어한테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급의 세밀함을 갖고 있는 선수. 그리고 생각보다 아래서만 볼을 차는데 능한 게 아니라 하프라인을 넘어서서 애가 상대의 수비가 촘촘히 있을 때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경합 옵션이 안 된다는 거는 나는 어느 정도 디메리트가 될 수 있다. 심지어 8번이 아니라 6번이 급한 팀이라면은 와튼을 더욱더 사오면 안 된다고 생각함. 가공을 해야 되는 친구고 8번에 가깝기 때문에 요즘 6번에 관해서 좀 뭔가 굉장히 급하고 생각이 들고 이러면은 와트는 더더욱더 일단 생각을 안 해야 된다 생각해요. 기피를 해야 되는 매물이라기보다는 얘 말고 다른 애를 노려야 된다. 토니 크로스의 대체를 아직까지도 못한 레알 마드리드를 봤을 때도 저런 유닛이 얼마나 귀한지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고 이해는 한다만 요즘 프리미어리그 빅클럽 팬들 보면은 다 6번 자리 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6번에서 와트는 아닌 것 같아. 얘는 8번이 맞는 것 같아. 만약에 메뉴가 얘를 사고 싶다고 한다면은 카제미로의 라스트 댄스를 기대보거나 아니면은 뭐 우가르테의 미친 부활에 기대해 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은 뭐 와튼을 데려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튼 데려가면은 얘 브루노 대체자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포메이션에서. 그럼 브루노 나오는 동안 이 출전 시간 별로 받지도 못할 거고 브루노랑 얘랑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수비 장악력 개 후달려가지고 메뉴 진짜 개 털릴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카제미로랑 브루노 같이 뛰었을 때 중앙에서 역습억제가 안 돼가지고 상대가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공간을 쉽게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메뉴한테 취약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메뉴 팬들도 3선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와트를 붙인다고 하면은 나는 그 단점이 오히려 조금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와튼이 막 그래서 막 뭐 신체 경합 개 고자냐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함. 발레바랑 앤더슨이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하게 그게 모자란다는 뜻. 근데 난 첼시 팬이잖아요. 첼시 팬 입장에서는 라비아를 만약에 갈아 치워버린다고 해요. 얘를 버린다고 해요. 난 그럼 와튼 사오고 싶어요. 왜? 첼시는 카이세도가 있으니까.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뭐 메리노를 버리고 새로운 이제 8번을 찾으려고 해? 그럼 와튼 사와도 될 것 같아. 왜? 수비맨디랑 서브로 네르고르가 있으니까. 심지어 라이스가 6번 봐도 돼요. 이런 옵션들이 열려있고. 맨시티도 마찬가지. 6번 튼튼하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6번은 정의가 좀 되게 애매한 팀이라고 생각은 하다만 어쨌든 볼란치 라인 다 잘 들어가 있고 거기 와튼 추가된다. 게다가 A매치 차출로 조금 피곤할 수 있는 맥칼리스터 왜냐면 남미 자원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높은 단계까지 바라볼 거 아니야. 얘 피로 누적 같은 거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맥칼리스터의 이 대체 자원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와튼 좋은 자원. 이런 팀들한테는 좋은 자원이라고 보여지나 메뉴 한테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고 근데 오히려 뉴캐슬이다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볼란치 라인이 워낙 짱짱하니까 유리몸 이슈는 와서 고쳐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자꾸 지금 라비아 말씀하시는데 라비아는 개웃긴 게 뭔지 아세요? 걔 첼시 오기 전에 부상 별로 없었어 미안한데 유리몸 소리 안 듣던 친구예요. 애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풀타임으로 주전 자원에 가까운 출전 시간으로 계속 갈렸던 애가 얘인데 첼시 와서 부상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유리몸이라는 게 물론 그 전적을 보고 경계하는 거는 이해는 한다만
있지만 근데 그게 무조건 절대적이진 않다. 쿠두스랑 올리세가 딱 정확한 예시인데 올리세 같은 경우에는 23년 여름에 애초에 부상 이력이 아예 한 번 말고 없었던 애였고 쿠두스 같은 경우는 잔부상 진짜 많았어요. 근데 쿠두스 그 이후에 23년 여름 지금으로부터 2년하고 한 4개월이죠. 2년 4개월 동안 부상 한 번도 없다가 토트넘 와서 딱 한 번 당했어요. 올리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시즌을 치르다가 부상 많이 당했죠. 이런 거 보면은 당연히 부상 이력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 맞지만 막상 데려오고 봤을 때 항상 똑같이 작용하지 않는다. 마두에케 같은 경우에도 유리몸기가 굉장히 강했는데 첼시 와서 유리몸이라고 막 우려됐던 상황은 없었잖아요. 오히려 기복이 우려됐었지. 6천만 유로는 족가야지. 누가 팔아요? 절대 안 팔지. 요즘 시세가 다 올라가서 그 정도로 안 되지. 이게 프리미어리그 검증 자원이라는 것에 관해서 그 가치가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와튼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유로급은 당연히 아니고 아마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아담 와튼은 지금 앤더슨하고 계약 조건이 똑같네. 완전. 급여도 거의 차이 안 나고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29년 여름까지 근데 난 비교해도 엘리 앤더슨 손 들어드립니다. 왜냐면은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와튼도 와튼인데 난 개인적으로 알렉스 스콧이 생각보다 조금 주목을 덜 받는 것 같아. 인기가 있으려면 얘가 좀 더 있을 법하다고 보거든요. 실력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얘가 더 화려해. 스타일이 그냥. 볼 차는 거 보면 시원시원합니다. 키도 꽤 크고 178 나쁘지 않아. 이게 단점 뭐냐면은 최근에 장기 부상이 있었다는 게 좀 큰 단점이긴 한데요. 이게 좀 많이 아쉬운 이력 중 하나인데 근데 그거 배제하고 봤을 때 이번에 국가대표팀에 차출된 거 보면은 8번으로 봤을 때 알렉스 스콧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지난 앤더슨 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정리해서 봤을 때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적시장 서열이요. 원탁에서는 앤더슨 그 다음에가 이제 와튼 갔다가 와튼 올 발레바를 가겠죠. 그러니까 6번 8번 파로 갈리겠지. 그 다음에가 이제 노려볼 만한 게 스콧 스로 갈 것 같아. 8번 필요해. 앤더슨 노려봤어. 앤더슨 8번으로 충분히 좋으니까. 근데 밀렸어. 와튼 노려봐. 협상이 잘 안 됐거나 가격이 뭐 비싸다거나 아니 누구한테 뺏겼어. 그 다음으로 갔을 때 스콧. PL 내 매물만 봤을 땐 이렇게 될 것 같아. 국제 매물로 봤을 땐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이 자원들 모두 다 겨울에 나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게 생각보다 실속이 있는 얘기인 게 PL 외의 자원들 생각보다 안 데려옵니다. PL 외의 자원들을 데려온다고 하면은 각 리그에서 탑급을 먹고 온다거나 예시로는 레인더러스가 있겠죠? 수비맨디나 아니면 레귤러급인데 PL 중위권으로 이적. 레귤러급인데 PL 중위권으로 이적한 케이스 꽤 있지. 아니면은 유망주 얘네가 이제 빅클럽으로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근데 얘네마저도 중위권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딱 봐도 탑급이면 내가 알고 있는 자원일 거고 그죠? 근데 레귤러급이야 마이너급이야 이건 내가 몰라. 근데 몰라도 되는 게 얘네는 프리미어리그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팀으로 갈 가능성이 낮아요. 여러분 뭐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챙겨보세요. 뭐 아니면 뭐 리즈 챙겨봅니까? 웨스트햄 챙겨봐요. 안 챙겨보잖아. 그 정도 급으로 갈 애들을 굳이 신경 쓸 게 아니라면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라리가 팬들한테는 주안 가르샤 처럼 그들만의 그 리그 안에서 굉장히 잘해가지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케이스가 주안 가르샤잖아요. 그런 매물은 알아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까지 캐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모릅니다. 주안 가르샤는 진짜 생각보다 마니아층이 있었거든요. 첼시랑 링크 잠깐 나왔을 때도 루키님 주안 가르샤 한번 봐보세요. 진짜 잘해요. 추천해주는데 솔직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렸어요. 그냥 아 뭐 되게 잘하는구나. 엄청 잘하는구나 이러고 넘겼는데 근데 바르셀로나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개 잘하더라고요. 오 저런 식으로 터지기도 하는구나. 물론 그런 거를 난 놓칠 수밖에 없어. 나는 라리가를 안 보니까 아는 것만 말해야죠. 내가 팬이라고 한다면 보통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주전을 먹었던 애들을 데려오는 걸 선호하거나 아니면은 각 리그에서 탑급 내가 레프트 윙어 원했던 명단들 보면은 막 레앙 막 흐비차 이런 애들이잖아요. 걔네 탑급이었어. 실제로 레앙 같은 경우에는 세리아 올선까지 먹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오시면 주장하는 거 프리미어리그 첼시 팬으로서 스트라이커 영입할 때 납득할 만하죠. 왜냐면 걔는 그래도 뭐 가격이 비싸다고 하지만 탑급이라서 셀링 포인트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돌고 돌아 리버풀 디스긴 한데 그래서 이삭하고 비르츠가 망한 게 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 가격이 붙은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자원들 명백하게 봤을 때 각 리그에서 각각 탑급이었어. 이삭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티켓 간당간당했던 팀, 리그 5등에서 있던 팀에서 득점 그렇게 뽑아먹었고 기술 엄청 좋았고 득점에만 치중하는 역할도 아니었고 근데 스탯이 지렸죠. 거기에 더불어서 비르츠 걔는 분데스리가 조금만 본 사람들 무패 우승을 지켜봤던 이들이라면은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말했을 거예요. 얘는 무조건 터진다. 근데 그런 애들이 망해버렸으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물론 더 잘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충격적인 거지. 어쨌든 와튼 얘기 어쩌다 이렇게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